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TV 그리고 곽종근 박선원 편의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잠시만요.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을 주었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인원과 밖에 있었던 인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고 인원 요원이 특전사령부 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박선원이 작은 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하였고 김병주가 그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진술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의제 104호증의 37분 6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나중에 에워싸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궁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네, 여기 분명히 특전사령관입니다. 특전사령관 별 3개짜리가 분명히 여기 이 인원을 또는 요원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원과 요원 얘기하고 있어요. 인원과 요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박선원이가 의원으로 바꿔라. 인원과 요원을 빼내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다 탄핵이 다 진행이 됐고 별 적이 없으니까 끄집어내라. 지금 현재 인원을 이동시켜라. 요원을 이동시켜라. 여러분 특전사는요 자신들의 그런 그 신분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휘관은 이 병력을 인원이라고 해요. 자신들의 인원을. 그런데 이게 요원을 빼내라는 거를 박선현이 입에서 의원 이렇게 사인을 주니까 김병주가 의원을 빼내라고 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을 왜곡하는 내란 선동.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말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란이에요. 내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다시. 위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 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경사령관.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 밖에 대치하고 있던 그런 그 요원들이 국회 라벤더 홀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특전사령관이 봤을 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본회의장 입장을 하고 거기에 그 요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 이 명령이거든요. 근데 의원을 빼내라는 말로 김병주가 말을 바꾸는 거죠. 박선영의 명령 지령을 받고 김병주가 그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전사령관은 뭣도 모르고 얘기만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김용 국방장관이 특전사령관에게 이 라벤더 홀에 있는 그 의원의 그 회의장에 회의장 근처 입구죠. 거기 집결해 있는 요원을 빼내라. 여러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인원과 요원이다. 요원을 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바뀌는가? 이게 어떻게 뒤바뀌는가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박선원의 입을 잘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박선원이가 여기서 의원으로 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응? 의원을 빼내라. 박선원이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병주가 그걸 금방 받아가지고 다시 재차 질문을 다시 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와 같이
그 전후 문맥상 인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특전사 인원 요원들임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제 238호증에 2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네, 다음 그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할 때 박선원 의원의 입모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호증에 5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빼내라고 말해야지. 이거죠. 의원들을 빼내라고 말해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현재 모든 그 증거가 다 조작된 그런 그 헌법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보수가 그냥 이렇게 당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헌법재판소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저거는 그 없어지는 거죠. 가루처럼 날려서 없어지는 거죠. 왜? 왜 그럴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결심한 건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온갖 공작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보수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서 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도에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정광훈 목사를 이용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광화문에서 하고 우리는 여의도에서 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년보에게 광화문에서 함께 하자.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못 했으면 내일이라도 소년보 목사는 선언하면 돼요. 기자회견 이거 보고 할 것 없어요. 진짜 같이 할 마음이 있으면 나 광화문 가겠다 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선언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정광훈 목사는 마지막까지 소년보 목사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못 간 이유를 나 그냥 아파가지고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는 소년보 목사가 나는 여의도에서 하고 목사님은 광화문에서 해서 우리 그걸 서로 연대하자, 연합으로 하는 것도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아무튼 끝까지 여러분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건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의 댓글 부대가 수십만 명이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현재 이 첩보가 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의 중국 공산당의 댓글 부대가. 그래서 우리 보수의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방해 공작, 이 악플을 다는 이런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고 뭐 이상한 영어로 된 그 아이디가 왔다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중국의 공산당이 쓰는 악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악플에 별로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별로 반응하실 것도 없고 악플은 악플로 끝나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악플은 쳐다도 안 보고 읽어도 안 봐요. 저한테는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악플이 이름이 안 써 있고 영어로 무슨 계정 이름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이 간첩들이 보낸 악플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과연 소년보 목사가 정광훈 목사랑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할 건지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